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매주 주말 1회씩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제가 제 기준에서 선별해서 몇 종목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십자 랩셀이었습니다. 지난 이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3월 22일 즉 지난 주말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수급을 좀 보면 되겠죠. 3월 20일부터 수급은 외국인은 월화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목금 좀 유입이 됐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목요일 제외하고는 다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 19일까지만 보고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5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흐름 조정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조정이라 생각이 들고 여기 가격대 즉 103,000원 지금 이 부근에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 흐름이 어느 정도 깊은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뭐 비단 이 5일간의 기관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좀 멀리 봤을 때도 아직 기관 외국인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승한 이후에 지금 상승하고 하락한 이후에 지금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물론 단기적인 중요한 그 1차적인 저항대는 12만 원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래쪽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본인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대로 무조건 하십시오. 하지만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1차적인 저항대는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분할 매도로 좀 제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는 게 수익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 괜찮은 흐름이고요.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보였지만 다음 주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바로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였죠. 네, 박셀바이오. 뭐 큰 주가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셀바이오 제가 영상에서 지난 주말이죠. 업로드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좀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지만 그리고 특히 뭐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오락가락하지만 기관은 오락가락했지만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수급이 월요일날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61선 부근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수 있는 1차적인 저항대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큰 변동을 주기 위해서는 또 강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일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흐름으로 그래서 61선까지는 한번 터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이번 주엔 좋았고 기관은 오락가락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뭐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7,500원 부근 그때도 한번 이 부분대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그 가격대 부분을 지지를 하고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뭐 외국인 수급은 잘 들어와 줬고요. 이번 주에 내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빠졌지만 오히려 들어온 물량이 많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 외국인 수급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천천히 주가는 움직이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흐름으로는 한번 천천히 우상향 계속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GS 리테일도 공부하시면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고 이 기관 외국인 수급도 꼭 함께 보시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박스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또 아래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18,000원, 16,200원까지.
하지만 이 가격을 박스권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이 큰 흐름을 봤을 때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글쎄요. 금요일 날 좀 기관 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왔네요. 예, 기관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린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도 역시 그때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시스템 어쨌든 금요일 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기대했을 때 다음 주도 어쩌면 이 위쪽 밴드로 22,000원, 22,800원 이런 부분까지 올라올 그런 뭔가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가지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빠진다면 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이 신성ENG였습니다. 신성ENG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죠. 이번 주 좀 안 좋았네요. 예, 안 좋았습니다. 많이 이탈이 나왔고 역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좀 더 멀리 보자면 역시 3,000원대, 기존에도 예전에도 그랬었고 이 3,000원대와 3,500원 사이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향후에도 3,000원과 3,500원 사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신성ENG 태양열 관련된 테마도 있고 또 다른 테마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3,000원 부근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부근을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고 공부하는 차원으로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성ENG까지 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이런 기관 외국인 수급, 이번 주 이 수급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관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 이들의 매매 동향을 따라간다면 그들의 정보력, 그들의 분석력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할 만한 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정보력도 있고 월등한 분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이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투자하시는데 이런 부분 한번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월 넷째 주, 이번 주가 넷째 주였죠. 네, 3월 넷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이슈는 좀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SK텔레콤은 주가를 좀 먼저 볼게요. 주가가 굉장히 아주 길게 또 정말 10년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10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좀 보면 거의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왜냐면 지난 팬데믹 때 이후에는 좀 움직임 모습이 큰 박스권에서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 좀 보이죠. 물론 멀리 봤을 때 2000년대까지만 보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이는데, 물론 대형주고 굉장히 또 시총이 또 굉장히 크죠. 22조 원. 최근에 이슈가 바로 분할, 기업 분할, 인적 분할 예상을 하는 그런 기업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올해 이제 반드시 SKT 입장에서는 중간 지주사를 설립해서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요건을 강화한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SKT 입장에서는 이 자회사 지분율 20%에서 30%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법 때문에 지금 현재 SKT는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간 지주사를 설립해서 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물적 분할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면서 지배구조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이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 주총에서 SK텔레콤 주총에서 또 그런 부분을 또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이 나온 부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SKT는 또 다른 것도 있죠. 자회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11번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하이닉스 이런 쪽도 있고, 또 웨이브인가요? 예, 웨이브 같은 것도 IPO도 또 대기하고 있는 그 회사들도 있고, 어쨌든 SK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많은 지금 작업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SK텔레콤의 주총에서 발표한 그런 인적 분할, 예상되는 건 인적 분할이죠. 물적 인적 분할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나온 이후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많이 빠졌지만, 좀 빠지고 있었지만, 빠진 거에 비해서 금요일날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도 금요일날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올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의 주가 방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업 가치에 따라서 또 기업 분할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죠. 뭐 주가는 어쨌든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길게 박스권 봤을 때는 10년 내 거의 30만 3천 원 부근이 고점 부분이었고, 그 부분 한번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관 외국인 수급, 그리고 SKT라는 대형 회사가 어쨌든 SK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이슈가 좀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좀 관심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텔레콤도 계속 좀 지켜볼, 관심 있게 볼 종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영상에서는 기관 외국인 수급만, 이번 주에 있었던 수급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3월 26일 날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지금 뭐 5일 연속 거의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이번 주 내내 누적적으로 괜찮은 수급,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좋았고요.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으로 주가도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 그런 예상이 또 있고요. 왜냐하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1866억 원보다는 좀 올해는 좀 줄어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아직 중국인 관광객 여행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방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선방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좀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도 괜찮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또 활성화되고 여행도 많아지고 또 여행객들도 많아지고 또 면세점 그런 매출이 증가한다면 다시 또 매출 증가에 따른 그런 주가도 또 올라갈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멀리 봤을 때 이 종목은 27만 원대, 31만 2천 원대 부근,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저항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는 아니죠. 1년치, 2년치 멀리 봐야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27만 원대, 31만 2천 원 부근, 더 본다면 35만 원까지도, 글쎄요, 35만 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7만 원, 31만 2천 원 부근도 한번 우리가 도전할지 공부용으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급 좋은 흐름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네. 최근에 흐름 좋았죠. 왜냐면 공시가 있었죠.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영업 부분, 존속되는 회사는 영업 부분, 그리고 투자 부분, 이제 분할되는 회사 투자 부분으로 분할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할된 투자 부분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죠. 그리고 공시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정말 강하게 이 무거운 2조짜리죠. 2조 2천억짜리 종목이 강하게 정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상승하는 추세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엮여 있죠. 합병 때문에. 어쨌든 기업 가치가 다시 산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주가도 변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화요일 날 기관 외국인이 좀 빠져나간 거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내 기관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아래쪽 박스권이긴 하죠. 아래쪽 가격대이긴 하지만, 물론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떤 실적을 또 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위쪽 구간도 충분히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런 합병 공시 때문에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쨌든 이번 주 좀 강한 상승을 이어왔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지난 주인가요? 지지난 주인가요? 하여튼 한 종목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현대제철도 지금 수급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수요일만 제외하고는 월, 화, 목, 금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이죠. 현대제철도 그리고 국내 H형강 건물 골조 기둥을 세우는 H형강 시장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있지만 두 회사가 독점을 거의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으로 경기 활성화가 되고 또 건설 경기 또 어떤 어떤 그런 수요들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 철강 수요도 같이 증가하면서 현대제철 주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 H형강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또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산 H형강이 들어오는 건 좀 어려울 거고 그런 공급 물량은 줄어들면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현대제철이나 이 동국제강 회사에서 만드는 H형강 그런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이유는 늘어날 것이고 기업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들 그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회복은 계속 이어갈 것이고 철강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또 최근에 또 하나 이슈는 LNG선 다른 우리나라도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들어가는데 철강불 재료가 어쨌든 소요가 되니까 어쨌든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철강 수요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급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종목은 딴 건 없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기관 외국인 수급 이번 주 괜찮은 흐름이었고 특히 기관은 화수목금 그리고 외국인은 월요일과 수목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CJ 대한통운이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 단가 인상한다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소형 택배, 그러니까 작은 택배 상자 관련돼서 단가를 250원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단가를 올리면 기업 이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 가치도 또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아마 시장에서는 대형 물량도 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또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또 이런 상승을 좀 보였고요. 일봉을 좀 길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19만 3천원 부근 단기적인 고점이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8만 5천원인데 이 19만 3천원을 뚫는다면 위쪽 구간도 올라갈 수 있겠다. 즉 20만원대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19만 3천원 부근 뚫는지를 좀 보면 공부용으로도 보면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K케미칼입니다. 일단 TK케미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종목은 글쎄요 단타 스크래핑 하는 입장에서 이 종목은 좀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물론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단타 스크래핑 하는 저만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분봉상 흐름이 좀 지저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일봉상 흐름은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단타 스크래핑 하기로는.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입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그동안 거래가 크게 없었지만 우상향하면서 최근 또 강한 또 종가를 갱신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종가를 갱신하면서 이어왔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지금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을 좀 빠졌지만 지금 수목금 연속으로 들어왔고 외국인도 화요일 제약은 다 들어왔어요. 특히 목요일 금요일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역시 그것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TK케미칼은 그 SM 상선의 최대 주주입니다. SM 상선의 최대 주주. 그리고 페트, 우리가 뭐 페트 용기 있죠. 페트 수지라든지 폴리에스터, 그리고 스판덱스 원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이제 화학 섬유 제조업체입니다. 어쨌든 또 최근 뉴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스판덱스 수요 급증 때문에, 그리고 공급 부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TK케미칼도 이런 흐름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이런 주가 상승도 그런 흐름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수급 굉장히 좋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 수급 굉장히 좋았고, 특히 지난 목요일 금요일 수급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넷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신 용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주가 흐름 그리고 수급 동향을 추적 관찰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